평생을 정직하게 일해온 우리의 땀방울이 왜 갈수록 가벼워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에 나가 사과 하나 집어들기가 무서워진 현실은 단순한 물가 상승, 그 이상의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환율이 1482원을 돌파하고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가시권에 두었다는 소식은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 넘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 살 수 있는 물건은 반토막이 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재산이 도둑맞고 있다는 뜻입니다. 63%에 달하는 사람들이 왜 평생의 꿈인 내 집 마련을 잠시 접어두고 매달 생돈이 나가는 월세를 선택하고 있는지 그 이면에 날카로운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야 합니다. 마포 아파트가 30억을 찍었다는 화려한 뉴스 뒤에 숨겨진 함정과 송파나 압구정 같은 핵심 지역에서 수억 원씩 증발하고 있는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결국 남의 잔치에 들러리만 서게 될 뿐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경제학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갑고 이성적으로 돈의 흐름을 읽어내는 법을 배우는 것만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경제의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포에서 30억이라는 신고가가 터졌다는 소식에 다들 가슴이 덜컥 하셨을 겁니다.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싶어 밤잠을 설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한번 따져봅시다. 이 숫자가 과연 시장 전체의 온기를 나타내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막차를 탄 누군가의 외로운 비명일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거래를 우리는 흔히 독도 거래라고 부르곤 합니다. 주변 아파트 가격이 함께 들썩이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집 하나만 섬처럼 높은 가격에 팔리고 끝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누군가 30억에 샀다면 그 다음 사람은 33억이나 35억에 사줘야 수익이 나는데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그 엄청난 돈을 짊어지고 나타날 다음 타자가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냉정하게 말해 지금의 신고가는 누군가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화려한 불꽃놀이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꽃은 터질 때만 화려할 뿐 순식간에 재가 되어 바닥으로 떨어지기 마련인 법입니다. 은행 분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대출 규제는 목을 조르고 있는데 30억이라는 거금을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요층은 이제 극히 제한적입니다. 결국 이 신고가는 시장의 반등을 이끄는 기관차가 아니라 고점에 물린 사람들의 처절한 탈출 시도일 확률이 큽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숫자에 현혹되어 섣불리 뛰어드는 순간 여러분은 남의 폭탄을 대신 안아주는 마지막 희생양이 될 뿐입니다. 화려한 가짜 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뿌리가 썩어가는 나무의 실체를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이런 기이한 거래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집중적으로 터져나오는지 의구심을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사실 그 이면에는 집을 가진 사람들의 피말리는 생존 게임과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날짜가 숨어 있습니다. 5월 9일이라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들의 발등에는 더 뜨겁고 무거운 불이 떨어지게 될 텐데 그 처절한 속사정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5월 9일이라는 날짜가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공기는 소리 없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이들에게 이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생존을 결정짓는 마지막 단두대와 같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잔금을 치러야 하는 이 운명의 날이 지나면 그들에게는 오직 무거운 세금 폭탄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기이한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인천과 경기권에서 터져나오는 소규모 건설사들의 자금난 소식은 예사로운 징조가 아닙니다. 건설 현장이 멈추고 자금줄이 막히는 이른바 PF 위기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를 넘어 우리네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던 기초 체력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껍데기뿐인 주인들이 많습니다. 보유세를 피하려니 집은 안 팔리고 그렇다고 자식에게 물려주자니 그 또한 독이 든 성배를 건네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매달 날아오는 이자 고지서와 곧 닥쳐올 엄청난 세금 사이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결국 가격을 낮춰서라도 물량을 던지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벽 안에 갇혀 퇴로가 끊긴 이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이제 본격적인 가격 하락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팔리지 않는 집을 안고 밤잠을 설치는 주인들의 불안감이 시장 전체의 공포로 전염되는 순간 아파트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주인들이 하나둘씩 손을 놓기 시작하면 시장의 주도권은 비로소 현금을 쥐고 느긋하게 기다린 여러분의 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값이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왜 수많은 사람들은 정든 전세를 버리고 매달 생돈이 나가는 월세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걸까요? 63%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말해주는 무주택자들의 영리한 생존 전략과 그 뒤에 숨겨진 기회를 다음 장에서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판도가 통째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전세가 내 집 마련의 사다리라는 공식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월세 비중이 63%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영리하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매달 생돈이 나가는 월세를 선택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쾌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를 훌쩍 넘어버린 상황에서 굳이 은행에 비싼 이자를 갖다 바치며 남의 집 보증금을 지켜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소중한 원금을 전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집주인의 주머니에 묶어두느니 차라리 매달 정해진 월세를 내고 남은 현금을 내가 직접 쥐고 있겠다는 냉철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전세 시장의 이면에는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와 역전세라는 무시무시한 시한폭탄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집주인의 자금난 때문에 떼일까봐 전전긍긍하느니 안전하게 월세로 살면서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무주택자들의 지혜로운 선택이 이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이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세입자들은 오히려 여유롭게 쇼핑하듯 집을 고르는 갑의 위치로 올라선 것입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어 전세에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지금은 현금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시기입니다. 집주인이 왕이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이제는 현금을 쥐고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시장의 진정한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현금이라는 총알을 아끼며 몸을 가볍게 유지하는 사람만이 다가올 거대한 기회를 가장 먼저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몸을 사리고 현금을 쥐어야만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외부 세계의 거대한 파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과 기름값, 그리고 금리라는 세 마리 괴물이 어떻게 우리네 지갑을 실시간으로 털어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쁜 소식들이 한꺼번에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네 지갑을 실시간으로 갉아먹는 거대한 음모가 시작된 셈입니다. 환율이 1482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까지 치솟고 두바이 유가가 150달러를 넘보는 이 흉흉한 상황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뿌리째 뒤흔드는 무시무시한 공격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수입해오는 모든 물건 가격이 덩달아 찝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빵 한 조각부터 공장의 기계 기름까지 비싸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까지 150달러라는 악몽 같은 숫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이는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수준을 넘어 우리 자산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와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 인하 버튼을 꽉 잠궈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렸다가는 외화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카카오뱅크가 6.29%를 찍고 K뱅크가 무려 8.09%라는 무시무시한 앞자리를 달고 나타난 것은
앞으로 고금리라는 칼바람이 상당히 길게 이어질 것이라는 명확한 예고편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치솟는 이 기막힌 연합군은 우리 지갑을 사방에서 압박해옵니다. 생활비는 부족한데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아파트를 지탱하던 자금의 줄기가 바짝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흐름이 완전히 막힌 상태에서 금리가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솟구치는데 제 아무리 강남 아파트라 한들 제 무게를 견디며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결국 거품이 잔뜩 낀 아파트들은 중력의 법칙을 따라 바닥으로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열심히 벌어서 고스란히 은행, 좋은 일만 시켜주는 이른바 현대판 머슴 신세가 되어버린 우리네 서글픈 현실을 다음 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네 통장을 스치듯 지나가 은행 금고로 고스란히 쌓이고 있습니다. 소득의 70%를 오로지 은행 이자를 갚는데 쏟아붓고 있다는 요즘 젊은이들의 하소연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며 이는 사실상 현대판 머슴살이나 다름없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100만 원 벌어서 70만 원을 이자로 내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남은 돈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은 그저 숫자의 노예일 뿐입니다. 집을 가졌다는 안도감은 잠시뿐이며 매달 돌아오는 이자 상환일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그늘진 민낯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무거운 사슬을 메고 있지 않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빚이 없는 지갑은 그 무엇보다 가볍고 자유로운 법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덮쳐와도 배에 실린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물결을 타고 유유히 살아남을 수 있듯이 현금을 쥐고 때를 기다리는 무주택자야말로 이 혼란의 시기에 진정한 승자가 될 자격을 갖춘 셈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지갑에 깊숙이 빨대를 꽂아두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그들에게는 달콤한 수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제 은행의 수익을 위해 평생을 바쳐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 빨대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강남의 견고한 성벽마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송파와 압구정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한때는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그 비싼 동네들에서 수억 원씩 가격이 깎여나가는 처참한 하락 현장을 숫자로 하나하나 증명해 보일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불패라는 신화가 이제는 처참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부자들만의 성벽이라 믿었던 그곳에서도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송파에서는 불과 한 달 만에 6억 원이 증발하고 압구정의 신현대 아파트마저 10억 원이나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의 하락세가 단순한 조정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평생을 모아도 구경하기 힘든 거액이 단 한 번의 거래로 연기처럼 사라지는 광경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서울의 집값지수는 매주 하락 곡선을 그리며 내려가고 있고 한때 거북이처럼 느릿하게 오르던 가격은 이제 토끼보다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중심지가 흔들리면 주변부는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노원구 같은 외곽 지역에서 4억 원씩 가격이 빠지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예고편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신호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법원 경매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이 지난해보다 무려 80%나 폭증했다는 소식은 은행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줄줄이 항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이 매물들은 결국 일반 매매 시장의 가격을 더 아래로 끌어내리는 강력한 하향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시작도 지금의 우리와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거품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영원히 오를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고서야 그 처절한 하락 행진이 멈추었습니다. 우리 부동산 역사 30년이 말해주는 진짜 바닥은 지금처럼 20% 수준이 아니라 가격이 절반으로 깎이는 50% 지점까지 내려와야 비로소 나타나는 법입니다.
지금은 성급하게 낚싯바늘을 던질 때가 아니라 물이 다 빠지고 물고기가 바닥에 드러날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장의 진정한 갑이 된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지막 필살기는 화려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바로 지독한 인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가 지나가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며 현금을 운용해야 하는지 그 최후의 생존 전략을 마지막 장에서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행위는 결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공격을 위한 치밀한 준비 과정입니다. 불확실성이 온 세상을 뒤덮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무거운 부동산보다 몸 가벼운 현금이 훨씬 더 위력적인 무기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들이 왜 새로운 공장을 짓기보다 수조 원의 현금을 창고에 쌓아두는 데 집중하는지 그 이면에 담긴 공포와 기회를 우리는 냉철하게 읽어내야 합니다. 시장의 진짜 고수들은 결코 먼저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소중한 자산을 시장에 내던질 때 비로소 그들은 유유히 나타나 알맹이만 골라 담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라며 매수를 부추기는 목소리들은 대부분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퇴로를 확보하려는 가짜 신호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짜 사냥꾼은 지독한 굶주림을 참아내며 사냥감이 완전히 지쳐 쓰러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부동산 시장의 역사 30년을 돌이켜보아도 고점 대비 50%라는 진짜 바닥은 인내심이 바닥난 사람들의 항복문서가 접수된 후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급함에 떠밀려 섣부르게 낚싯바늘을 물었다가는 평생 모은 자산을 남의 잔치 비용으로 기부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3월과 4월의 고비를 지나 5월의 세금 마감일이 만든 거대한 파도가 시장을 한 차례 쓸고 지나가기를 느긋하게 기다려 보십시오. 고금리와 고유가가 만드는 이 잔인한 환경은 역설적으로 거품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가장 정직한 가격을 선물해줄 고마운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이라는 강력한 총알을 아끼고 인내라는 단단한 방패를 든 여러분이야말로 이 혼돈의 시대가 끝난 뒤 시장의 가장 화려한 주인이 될 자격을 갖춘 진정한 승자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차갑게 시장을 내려다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친 폭풍이 지나가고 평온이 찾아올 때 비로소 웃게 될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전해드린 이 차가운 진실들을 가슴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환율 1,482원과 기름값 150달러라는 숫자가 참으로 흉흉하게 들리시겠지만 이는 사실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집 없는 우리에게 이 거친 폭풍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고마운 손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8% 이자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밤잠 설치는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그저 현금을 딱 쥐고 느긋하게 때를 기다리면 그만이며 인내의 끝에 다가올 보상은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조급함은 언제나 소중한 자산을 갉아먹는 독이 되지만 인내심은 결국 수억 원의 가치로 되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투자법입니다. 5월 9일 세금 마감일이 지나고 경매 물건이 80%씩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진짜 기회가 열리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 고금리 행진이 여기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경제의 파도가 숨어 있는지 늘 깨어있는 눈으로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인 전해드린 소식은 여러 지표를 분석한 참고 자료일 뿐이니 실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형편을 맞춰 신중하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꼼꼼하게 살피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 뜨거운 경제적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